안녕하세요. 여행하는 디자이너 트래블러입니다. 네이버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 실전 활용편 최종 완료 4편을 오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위젯을 직접 등록 시 필요했던 소스들을 정리해 봤었는데요.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들어가는 그 위젯에 대한 소스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번 시간에 했던 분들은 이미지의 경로를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눌렀을 때 보여지는 페이지의 경로까지 이렇게 적어서 지금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해서 위젯의 소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링크를 걸 때 필요한 이 좌표값을 알아보는 방법까지 해보면 이제 소스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이트를 이용해서 좌표값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이 두 사이트의 주소는 응용편 1, 2, 3 그리고 이번 영상 4편까지 설명란에 주소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그곳을 통해서 이 이미지 맵 툴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맵 툴 사이트 사용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미지가 업로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업로드 되면 이 위에 클릭 투 컨티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 메뉴들이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맵의 모양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저는 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있는 크리에이트 렉탱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측에 옵션 창이 나오면 다른 거는 따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사실 이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 타겟 속성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미 여기에 다 해놨던 부분들이 여기에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설정할 건 없고 이제 좌표값만 찾는 걸로 용도로 이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이미지 위에 대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링크를 걸어야 될 부분의 영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에 손을 놓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영역은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조금 더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좌우의 그 길이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아래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거 해야 되니까 너무 겹치지 않게 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왼쪽이랑 오른쪽은 조금 더 길이를 넓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옵션 창에서 하단에 있는 세이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투명으로 우리가 지금 금방 잡은 영역이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배우기에 메뉴에 링크를 걸 영역을 잡은 것처럼 아래 여행 이야기 이 부분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맵의 형태를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잡아준 다음 우측에 있는 옵션 창에서 세이브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모양이 너무 다르니까 이렇게 좀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영역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최대한 더 맞춰서 하면 깔끔하게 영역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눌러서 이 보기에서 get 코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탭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HTML 코드 두 번째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HTML 코드가 있어요. 이 코딩 소스를 보면은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저희가 지금 만든 좌표값은 요거하고 요거. 이게 첫 번째 줄 좌표값,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들었던 그 좌표값입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 이 HTML 코딩 소스를 자주 접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보고 어떤 게 첫 번째 줄이고 두 번째 줄인지 알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셔도 돼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그 영역을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줄에 그 쉽게 배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글로 쉽게 배우기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도 여행 이야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get 코드로 가서 두 번째 탭에 있는 HTML 코드를 보면은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타이틀에 쉽게 배우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여행 이야기 들어가 있어서 이게 첫 번째 코드구나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코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저희가 그 영역을 잡았던 좌표값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을 잡았던 좌표값 해서 이 좌표값 두 개를 지금 알아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표값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알아낸 좌표값을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쉽게 배우기 이 첫 번째 있는 이 쉽게 배우기의 그 좌표값은 이 값이니까 요거를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좌표값이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그리고 여행 이야기는 두 번째 줄, 네, 두 번째 링크. 컨트롤 C 한 다음에 메모장에서 여기 두 번째 이곳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좌표값을 찾아서 넣었습니다. 그럼 좌표값을 지금 알아낸 이 두 번째 줄 HTML하고 그리고 이미지 한 개당 그냥 링크를 걸 때 들어가는 이 소스 해서 이 두 개만 일단 먼저 한번 위젯에 직접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로고 HTML 소스를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서 드래그 한 다음에 복사 그리고 다시 저희 그 블로그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와서 저는 로고 부분이었거든요. 투명 위젯은 지우고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다음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로고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이렇게 위젯 직접 등록을 통해서 1_1에다가 로고를 넣었고요. 이 우측에 있는 2, 3, 4, 5에 있는 위젯은 다 투명 위젯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 디자인을 할 때 왼쪽에다가만 카테고리 부분들이랑 SNS 링크 걸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이 왼쪽에다 레이아웃을 잡았고 그리고 디자인을 할 때 이 우측에다가는 아무것도 없는 그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쪽은 사실 아무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투명 위젯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만 이미지를 넣고 이쪽은 다 좌표값이 들어간 위젯 소스를 넣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시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와서 우측에 보면은 로고 1_1부터 5까지 HTML 소스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수정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로고에서는 로고 1_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젯 직접 등록할 소스 중에서 HTML 소스 이미지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로고의 2, 3, 4, 5 이 부분은 투명 위젯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투명 위젯 설정 방법 그리고 투명 위젯을 왜 써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본편에서 다 해봤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따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로고 1, 언더바 1에 들어가는 이 로고의 가로값과 세로값이 있잖아요. 그 값을 이 투명 위젯이 되는 2, 3, 4, 5의 HTML 소스에서 이 가로값, width 그리고 height 112 이 부분을 이 로고하고 같은 사이즈로 다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로고 사이즈는 우리가 분할해놨던 이미지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사진 크기 해서 170 그리고 112 그래서 가로가 170, 112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로하고 세로 부분을 다 170, 112로 저는 다 수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미리 보기를 하면은 로고가 들어갔고요. 이 로고 옆으로는 투명 위젯 4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하고 같은 사이즈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위젯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미리 보기에서는 링크가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마우스 그 커서를 보면은 지금 로고 있는 부분에다가 갖다 올리면은 손 모양으로 바뀌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리 보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적용을 눌러서 메인 블로그의 메인으로 오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링크가 걸리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로고를 누르면 다시 제 홈페이지로 제 블로그의 메인으로 올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더바 타겟을 언더바 블랭크로 해서 이렇게 새 창이 열리게끔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새 창으로 계속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은 다 완료가 된 거고 이제 두 번째 줄을 완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미기 설정에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 들어간 다음에 저는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위젯은 다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 1, 언더바 1, 2, 3, 4, 5번 그래서 두 번째 줄 위젯도 만들어 놨고요.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제 위젯 직접 등록을 해서 또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정렬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줄 위젯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위젯 소스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위젯 직접 등록을 하려고 만들어놨던 이 첫 번째 줄 로고 HTML 소스는 지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거고 이제 두 번째 거를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사 그리고 두 번째 줄에 1 언더바 1을 수정을 눌러서 투명 위젯은 지우고 이렇게 넣고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요. 수정. 그래서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두 번째 줄에 이제 2, 3, 4, 5번이 되는 위젯은 다 투명 위젯으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쪽은 다 투명 위젯이 지금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1 언더바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투명 위젯으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들어가는 이 메뉴 이 크기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를 보려면 여기서 가로가 170이고 세로가 166이네요. 그러면 투명 위젯도 1 언더바 2부터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가로가 170에 세로가 166이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투명 위젯의 가로 세로 값을 다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투명 위젯의 가로 세로 값도 다 지정을 했으면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카테고리도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링크가 잘 걸렸는지는 한번 적용을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쉽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마우스가 손 모양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행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자기가 정해놓았던 보여줘야 하는 페이지 링크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 블로그 메인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새 창으로 메인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여주고 싶은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 들어와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위젯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젯 직접 등록을 하기 위해서 HTML 소스에서 좌표값을 찾았었는데요. 아까 두 번째 줄에 있는 것만 저희가 좌표값을 찾았고, 세 번째 줄하고 그리고 이 네 번째 줄에 있는 좌표값들은 찾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들은 이 이미지 맵 툴로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온라인 이미지 맵 에디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이미지 웹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선택해서 이미지 업로드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파일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올려주시고 업로드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셉트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아까 쉽게 배우기하고 여행 이야기는 해봤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세 번째 줄에 들어갈 이미지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옆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하고 이 타겟 설정까지는 다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HTML 코딩 소스에 이미 다 넣어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따로 설정하실 게 없고요.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요걸 먼저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맵의 모양을 어떤 걸로 만들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에 있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위에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이렇게 드래그해서 링크를 걸어야 하는 영역을 잡은 후에 왼쪽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에 좌표값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미지 맵을 이용해서 이제 좌표값을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영역을 다 잡은 후에 한번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넘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여기는 1번에 이 좌표값, 그리고 2번에 이 좌표값, 3번에 이 좌표값 이거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좌표값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가지고 갈 때는 그냥 여기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복사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하셔도 되고, 이 HTML이라는 걸 누르셔도 되고, 그리고 이 아래 코드를 눌러서 그 좌표값을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뭐 편하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굳이 뭐 딴 거는 볼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있는 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코드를 컨트롤 C 해서 세 번째 줄 첫 번째 있는 거죠, 이게.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도 컨트롤 C, 여기에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해서 이 세 번째 줄 HTML 소스에 있는 좌표값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줄 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미제까지 좌표값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SNS에 들어가는 좌표값도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이 부분들을 복사해가지고 위젯에 한번 직접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장에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있는 좌표값, 첫 번째 줄, 그리고 두 번째 페이스북,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도 HTML 소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젯을 한번 직접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들어와서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줄이려고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위젯을 만들어 놨는데요. 아까 두 번째 줄하고 마찬가지로 일단 저는 다 켜겠습니다, 눈을.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세 번째 줄에다가 위젯을 다 정렬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줄 위젯도 다 정렬을 시켰고요. 이 세 번째 줄을 미리 안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다 위젯 직접 등록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줄에 1 언더바 1에다가는 이 만들어놨던 투명 위젯은 지우고 우리가 복사했던 붙여넣기 했던 이 코딩 소스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정을 눌러서 반영을 시키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줄에 있는 언더바 1, 2, 3, 4, 5는 다 투명 위젯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제 디자인이 레이아웃상 왼쪽에만 지금 메뉴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다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투명 위젯으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투명 위젯에 있는 부분들도 가로 세로값만 지정을 해줘서 다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투명 위젯까지 가로 세로 값을 다 지정해 준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로고, 두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카테고리까지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링크가 걸려 있는 게 확인이 안 되지만 모두 적용을 하고 난 후에는
링크가 걸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뀌면은 링크가 잘 걸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눌러보면은 저는 다 블로그 메인으로 가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새 창으로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하나의 이미지에 2개, 3개의 링크가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SNS 부분만 하면은 응용편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관리로 들어가서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가서 마지막 4번째 줄까지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줄 위젯도 등록을 마쳤고요.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에서는 링크가 걸린 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을 누른 다음에 링크가 잘 걸렸는지 그리고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들은 다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4번째 줄에 넣었던 SNS가 링크가 잘 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다 따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의 이미지에 그 3개의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보면은 마우스가 손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눌러보면 새 창으로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카테고리에 링크가 연결이 잘 되었는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응용편까지 제작을 해보시면 다양한 디자인의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응용편은 기본편보다 이미지 맵이라는 좌표값을 찾아내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좌표값으로 링크를 걸고 그리고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실전 활용 플러스에서는 네이버의 공식 블로그에서 다양한 레이아웃의 블로그들을 선택한 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투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추천 레이아웃 2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이번엔 같이 해보고요. 구독자님들이 평소에 만들어 보고 싶었던 홈페이지형 블로그의 형태로 영상을 제작하여 진행해 볼까 합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문조사는 진행할 예정이고요. 블로그 몇 개를 추려서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위버로 좌표값을 알아내는 방법은 추가 영상으로 업로드하고 여러 질문을 주셨던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실전 활용 질문편 영상 제작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이 실전 활용하는 1편, 2편, 3편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그 4편에 그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